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 보면은 굵직한 기업들 앞에서도 뭐 저기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아, 또 이렇게 배가 아프지? 네. 올해 들어서 네. 이게 올해가 여러분 2022년이 아니고요. 네. 23년. 네. 그래봐야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2월 14일에 찍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한 달 반도 안 돼서 5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아, 예. 그렇죠. 코스닥 대장주가. 네. 어디 뭐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도 아니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네. 한 작년 연말부터 들리기로서는 약간 뭔가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메탈 가격 빠진다, 환율 빠진다 이러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돼서 이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예. 게 여의도에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이건 몰랐지 하면서 다시 예. 날아가더라고요. 예. 왜 이러는 겁니까? 네. 그 일단은 결론부터 이제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면 네. 실적보다는 이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 실적보다 모멘텀이요. 네,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간략하게 그래도 좀 짚고 네네네.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4분기 저희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아쉬웠는데, 메탈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이 악화되었고, 좀 일회성 비용으로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컨센을 20% 정도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네. 일단은 매출 단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이제 견조한 이제 판매량 증가가 나오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그래도 20% 가량 증가를 했지만, 네. 좀 수익성 단에서 환율이 하락, 그리고 메탈 가격이 상승하며 환율과 메탈과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었고, 두 번째로 좀 재고 관련돼서 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축소되었던 게 4분기였고요. 저희가 1분기에도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에 의해서 수익성 둔화 구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1분기 때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네. 2월 기준으로 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 부분에서 좀 둔화가 지속될 것 같지만 2분기부터는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다시 QOQ 전분기 대비 마진율 그리고 매출 단에서도 좀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실적은 좀 2분기부터 저희가 좀 회복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계속 좋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좀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또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네. 중장기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게 사실 10년짜리 40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거꾸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네. 네. 경쟁사가 어떻게 장기 보면 계약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주요 고객사 물량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제 드러났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기존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혹은 생산 능력 가이던스에는 포함되지 않은 잉여 물량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와 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 언제도 에코프로비엠도 뭐였지? 네. 10년짜리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큰 거? SK온 쪽으로 이제 예. 10년짜리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네. 두 차례에 걸쳐서 SK온 쪽 물량이 계약으로 나오긴 했어요. 덩어리 큰 거. 네. 네네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 가셔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SDI 쪽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SDI랑 10년짜리 40조 네. 원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네. 그것 말고도 에코프로비엠도 SDI랑 네. 장기 계약을 네. 또 맺을 수도 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가시화 돼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예. 테고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이 최근에 에코프리미엄 주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털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봐도 좀 네. 에코프로비엠이 단기적으로 좀 실적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저도 아쉽게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 모멘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고객사 쪽으로 이 BM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장기 계약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고 네네. 두 번째로 이제 당장에 다음 달이죠. 이제 3월 달에 IRA 법안에 하위 규정이 나옵니다. 아, 네. 이 하위 규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북미 이 투자와에 관련돼서 소재 업체들이 워낙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 보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혹은 구체화되지 못했던 이 투자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코프로비엠만의 또 차별화 포인트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네. 더 첨가를 해보자면 차별화 포인트. 네. 일단 첫째는 업종 안에서 저희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발표된 어떤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가장 공격적인 양극재 생산 능력 가이던스를 내비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설 같은 거 예. 제일 열심히 하겠다. 예. 26년에 55만 톤 수준의 이제 매우 높은 수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기술력 또 그렇죠. 뛰어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이 그룹의 가족사죠. 계열사들을 통해서 양극재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론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다소 부담일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방향성이 꺾인 거는 아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구체 조달부터 폐배터리까지 네. 다 수직 계열화 시켜버리고 약간 그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 네. 케미칼이 뭔가 수직 계열화 네. 힘도 받고 막 옥동자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네요. 거기서도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 전창현 연구원이 쓰신 그 네.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보니까 17만 원입니다. 예. 지금 13만 얼마죠? 네.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주가에서도 17만 원이면 꽤 업사이드를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이것도 1년 근데 목표 주가가 아니라 6개월 목표 주가예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그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업종을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타 소재 회사들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아니면 실적의 어떤 견조한 성장성 측면에서는 네. 전혀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PER 이런 걸로 봐도 30배가 안 넘죠. 에코프로 BM이. 23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시장 기대치 기준으로는 아마 30배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올해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네. PER 20배 대에 네.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성장세라든지 예. 경제적 해자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면 당연히 이제 LNF랑 또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BM을 살까 LNF를 살까 뭐 같이 사면 더 예. 좋긴 할 텐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작년 아니면 평상시에도 막 시총 차이가 많아봐야 한 2조 네. 요 차이였었는데 지금 시총 차이가 5조 원까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한 8조 원 중후반.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3조 원대 후반 가 있고 LNF는 8조 원대 중후반이던데 네네. 왜 이렇게까지 더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좀 경쟁사들에서 좀 네.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측면이 있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LNF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어서 이제 LNF도 이제 좀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 먼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실적 리뷰부터 말씀을 드리면 4분기 같은 경우는 LNF도 사실 부진했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쪽으로 출하량이 좀 판매 증가가 좀 둔화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LNF도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좀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532억 저희가 네. 4분기 때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47% 하회하는 매우 아쉬운 실적이었고, 환율이 이제 11월 이후 급격한 하락을 겪으며 이제 역시나 스프레드 축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단에서도 이제 중국의 이제 1월 달과 2월 달 이 춘절 연휴를 앞둔 이제 주요 고객사, 중국 중심의 주요 고객사 쪽에서 생산량 감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좀 유사한 수준에 그치면서 다소 아쉬운 분기였는데 1분기 때 그래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희가 1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출하량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량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올해도 이제 테슬라 쪽이 사실 이 LNF의 입장에서는 결국 최대 엔드 유저인데 네. 이 테슬라 쪽으로 가는 이 양극재 판매량이 이제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안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 LNF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에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 좀 네.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테슬라의 지역별 판매량 저희가 추정치를 보면 그래도 유럽이 가장 높은 판매 증가를 보일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수요는 LNF 입장에서 전방 수요는 이제 올해도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사실 네. 계속 부각되는 중입니다. 원래 LNF는 사실 저희 양극재 안에서 피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 두 경쟁사들이 너무 앞다퉈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도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좀 강력한 이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 피어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양극재 업종에서는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두 가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테슬라 쪽 네.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관련된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수혜 기대감이 주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역시나 이제 3월 달에 미국의 이 IRA 법안이 구체화된다면 좀 다소 불확실했던 이 국내외 이제 투자 계획들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쓰셨네요, 리포트를. LNF 2월 14일에. 예, 그래서 맞습니다. 2023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은 여기는 27배 예.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에코프로 예. BM이냐 LNF냐 예. 선택하라면 네. 막 이런 내용들. 그죠. 물론 조금 있다가 저기 네. 포스코 케미칼도 예. 여쭤볼 거긴 한데 거기다 네네. 포함해서. 네네. 예. 저도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계속 양극재 업종은 네. 그래도 타 업종보다는 계속해서 선호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들 다 사실 선호 줍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LNF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LNF 쪽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LNF는 좀 글로벌 가장 강력한 전기차 고객사를 좀 최대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경우로 저희가 올해 가정을 한다고 해도 전기차 수요의 하방 경직성이 가장 높은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LNF는 견조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LNF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LNF는 근데 약간 테슬라 이슈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해야 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참 옛날에는 그냥 음극재 회사로 많이 네.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네. 양극재랑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커졌죠, 여기도.
아, 그쵸. 예. 여기는 이제 철강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예,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음극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아졌죠. 네. 또 얼마 전에 1월 말이었죠. 삼성 네. SDI 네. 10년 계약. 그것도 네. 40조 원 규모. 예. 요것도 이건 음극재가 아니라 양극재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의 이런 10년짜리 계약 보고 LNF 주가가 조금 출렁이기도 했었고 예. 막 이렇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았었고 이거 SDI랑 40조 원 계약의 의미를 조금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요거. 예. 일단은 그 공시 내용상으로 보면 네. 저희가 삼성 SDI 향으로 가는 전기차용 이제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를 이제 중장기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공시 내용상의 계약 금액은 40조 원이었고 이제 계약 기간은 23년부터 32년까지 전체 10년간 공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판가, 그러니까 메탈 가격, 그리고 평균 환율을 적용했을 때 이제 추정한 수치입니다. 네. 추정한 이제 전체 계약 물량은 양극재 거의 한 73에서 74만 톤 수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10년간. 네. 이거를 배터리로 환산한다면 거의 460기가와트의 이제 배터리 물량이고, 이 460기가와트는 거의 60킬로와트 용량을 탑재하는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예. 760만 대 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니까. 예, 네. 그렇죠. 저희가 엔드 유저는 이 SDI를 통해서 이제 북미의 이제 스텔란티스 향 공급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23에서 25년간은 이제 SDI의 단독 공장 쪽으로 예.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26년부터 이 SDI와 스텔란티스 간의 북미의 합작법인 합작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으로 저희가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린 23에서 25년간의 이 SDI 단독 공장의 물량은 기존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광양 공장 일부 라인을 NCA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소량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규모 있게 공급이 이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26년부터 좀 북미 합작법인량 물량은 포스코 케미칼이 아마도 저 해외 현지에 캐파를 증설해서 현지에서 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유럽이요? 아니요, 북미입니다. 북미 쪽으로. 네네. 스텔란티스 향. 네. 예. 그러니까 합작법인, 그러니까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쪽으로 들어가는 걸 네. 북미 북미에서- 쪽에다가 공장을 네. 지어서 네.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배터리도 이제 공장이 북미에 있는 거고 네. 양극재도 이제 북미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약간 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짜리 계약이 나왔어? 그러면 그 10년 이내에는 적어도 SDI랑 네. 뭔가 추가로 계약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예. 맞아, 잘 돼도 걱정이긴 한데. 예. 그래도 저희도 안 그래도 그 계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사실 이번 계약 물량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공급이 필요한 물량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북미에서 이 완성차 회사들이 저희 국내 배터리사들 쪽으로 계속해서 기존 물량 외에 더 추가로 공급 물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거 얼마를 가져다 쓴다는 거. 이거 한번 조금 네. 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거 많이 네. 요구하지 않아요? 엑셀 표로 예. 업체별로, 지역별로 네, 그렇죠. 얼마씩 몇 톤 이렇게 한번 좀 네,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정리해달라고 예. 좀 갖고 계시면 좀 주세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실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의 네. 엑셀표로 정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거죠. 네. 어디가 뭐 몇만 톤, 어디가 몇십만 톤. 네. 근데 약간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질문이고 재작년에도 물어봤던 질문이고 3년 전에도 물어봤던 질문인데 항상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 그렇죠. 네. 한 3년 전에도 네. LNF, 에코프로, BM보다 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포스코가 있기 때문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높죠?
네, 그렇죠. 저희가 밸류에이션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주로 이제 주가 상대 지표라고 보고 있는 뭐 PER 멀티플이나 혹은 네. EV EBITDA 멀티플 기준 모두 다 지금 뭐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경쟁사들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의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창현 네. 연구원님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가 포스코 케미칼 산출할 때 그냥 단순히 네. PER 이런 걸 안 쓰시죠. 아, 그렇죠. 그걸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실 PER과 EV EBITDA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과 LNF와 달리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문별로 이제 가치를 따로 뽑아내서 합산을 해서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좀 다르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EV EBITDA 멀티플을 사용해서 이제 각 사업부별로 이제 기업 가치를 뽑아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가치를 매겨서 그걸 다 합산을 해서 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해서 이게 현금 흐름의 한 몇 배 정도 네. 가치를 받으면 되느냐 네. 그 과정인데 지금 25만 원 쓰고 계세요. 예. 그죠? 가장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예, 포스코 그렇습니다. 케미칼 25만 원. 요 정도면은 잠깐만 이게 EV에비다 몇 배야? 어디 써 있나? 저희가 25배 주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해서 25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온 거고 다른 데들이랑 산정하는 방식이 여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LNF는 좀 유사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쓰고 있고 네. 포스코 케미칼만 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합 기업에 가까워서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내화물 제조 정비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표에도 보시면 네. 에너지 소재라고 하는 그 2차전지 소재 사업부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는 좀 2차전지 산업의 좀 고성장의 그 고 멀티플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거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양 산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철강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부에서 벌어들이는 에비타 현금 흐름에는 좀 다소 낮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 거죠, 사실. 포스코 케미칼 원래 그 철강 제철에 네. 필요한 첨가제 같은 거 네. 그런 화학 소재들 네. 이런 거 하는 회사였는데 정말로 제대로 변신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배가 아프지?